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하노이 선언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선언하는 김에 초대형 상승장 제가 세 가지 요건 보내드리는 거 업데이트를 좀 같이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형 상승장의 세 가지 기본 요건, 금리, 미중 무역 분쟁, 북한 개방이 있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비둘기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되 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산 종료 또한 적절한 시기와 접근을 최종적으로 확인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비둘기입니다. 이미 각종 지표가 다소간 둔화되고 있음을 연준도 깨달은 지 좀 시간이 지났고요. 이를 소프트 랜딩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비둘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시장이 원하는 정도로 지금 교과서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말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탠스를 밟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 분쟁 합의 관련입니다. 2월 25일에 트럼프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3월 1일 미중 협상 기한을 연장한 상태이고요. 3월 3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최종 합의문 서명을 위한 합의안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하이저대, 유호 부총리의 무역협상단, 가장 최근에 워싱턴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부분,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농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환율, 그리고 비관세 장벽 등 6개 분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환율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난주 한때 6.67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다시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에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매년 미국산 농산물 300억 달러 등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수입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월간, 분기별, 반기별로 합의 이행이 되는지를 양국이 같이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의 초안이 있습니다. 단, 요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지식재산권 요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런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갈등은 완전히 봉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추후 재발생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인데 일단 합의가 한번 되면 또 다른 게임하러 또 그 트럼프 정부가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개최되는 이민 대표 회의가 있거든요. 3월 3일에 열리는 제가 이제 명칭을 까먹었는데 그거랑 해서 이제 두 개를 이제 그 양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용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게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도를 이제부터는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19년 GDP는 6에서 6.5% 밴드로 약간 낮춰서 발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통화량을 그 이상으로 늘리죠. 8.5%.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도 3%로 확대하면서 돈 많은 정부로서의 미용을 과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환경보호, 농촌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IT 기업 육성을 위한 과학 창업반, 코스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IT 첨단 기술 코스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기술 특례 상장, 이런 성격의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을 이제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기 때 했던 부분이죠. 가전 하향이라든가 이구 환신 등과 같은 소비 부양책이 예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이제 추진축 역할을 할 텐데요. 특히 한중 자산 가격에는 특급 연료 상승에 대한 특급 연료 주입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급 연료는 당연히 통화 강세입니다. 그 위안화가 강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플로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할 얘기가 많죠. 이 북한 개방 관련입니다.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소규모 딜을 예상을 했고 그 소규모 딜은 그 연변 핵실험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정도의 소규모 딜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독특한 정상회담 형태의 독특한 그 권력자들이 만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 과로를 좀 쳐놨나 봅니다. 어쨌든 하노이 선언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만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볼튼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경파거든요. 28일에 확대 정상회담에서부터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4명, 북한이 3명으로 보통은 이제 그 3명이면 3명, 2명이 2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모양새, 어색한 모양새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트럼프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을 하고, 물론 존 볼턴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16년 이후에 제재 완화 카드를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식 거래 기술을 좀 참작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그 비상 선언도 했죠. 그 멕시코 장벽 관련해서. 그리고 그 코언 변호사가 지금 청문회에서 이제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그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이제 그 계속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2년이나 3년 뒤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합의안만으로는 언론 헤드라인 장악이 실패가 예상이 됐었고, 또 그런 합의로는 민주당이나 CNN 등 정치적 반대파의 조롱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이라고, 미국 민주당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에 합의를 안 한 거는 뭐 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펠로시라고 할게요. 민주당 리더죠. 현재 의원의 이 아주머니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북미 회담장 나온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정통파 정치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빠져나온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한 것이다 라고 정치적 반대파지만 펼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을 위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내피셜로는 트럼프가 볼턴을 앞세워서 먼저 영변 플러스 알파 거래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볼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인터뷰한 거나 기타 등등을 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이 놀랐다고는 하나 이는 정상회담 관례를 무시하는 행동에 따른 논란일 수도 있는데 아전인수격으로 견강부회격으로 니네가 이런 정보도 있어? 라고 놀랬다고 이제 일단 트럼프는 얘기를 했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그 미국과 김정은의 가치 산정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하나 주면서 16년 이후에 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 욕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16년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실제로 실행이 된 그 초강력한 제재로요. 뭐 석유, 석탄, 외국인 노동자 취업 등등등 북한 경제가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게끔 옥죄고 있는 강력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제해 달라고, 물론 그 민수 뭐 그런 거에 뭐 관련된 것만 이제 해제해 달라고 북한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강력한 제재인데 그거를 이제 일부 해제해 달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부 해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영변에 대한 김정은의 이제 가치 산정이 미국과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차피 그간 북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내줬는데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미국 너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라는 거를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신뢰가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걸린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항상 북한은 단계적 호환딜을 선호해 왔었습니다. 저도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봤는데 트럼프의 뭐 사정이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제 바라는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원스톱 최종 해결 방식 혹은 그에 가까운 수준의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좀 드러난 것으로 이 패가 좀 까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그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볼턴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빅딜 문서를 꺼냈다. 여전히 뭐 대화 분위기가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빅딜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원스톱입니다. 한 번에 다 너네 완전히 수용하고 다 없애. 뭐 로켓, 뭐 화학 다 없애. 너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거대한 경제적 미래가 가능하니까 우리를 믿어 라는 거고요.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차피 힘든 건 걔네들이고 우리는 분명히 해줄 거니까 너가 날 믿어라 라는 조금 뭐 실제로 그런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낙관을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에어포스원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 전화 건 게 이제 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약 30분간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 미국 내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 현재 수준의 합의는 의미를 딱 갖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김정은 또한 이제 영변 핵시설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 좀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 아베 총리를 뭐 언급하면서 뭐 예의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볼턴이 좀 친일에 가깝거든요. 이 북한에는 되게 강경하고요. 어쨌든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좀 취하려는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일본은 일단 자국 납치 문제 등의 안건을 올려진 데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노이 선언 불발에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도 똘똘 뭉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그 하노이 선언 불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록 하노이 선언은 불발이 되었으나 양국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은이 이제 웃는 작별 인사 사진 정치를 내세웠죠. 그래서 양국은 추후 협상에 아마 돌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 북한 협상단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심스럽지만 좀 반박을 하는 등 추후 진통 혹은 주도권 다툼은 당연히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선희라는 여자가 이제 위원장 동지가 흥미를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겐 시간이 중요한데라는 발언은 그냥 권력자로서 좀 불쾌감을 드러낸 거일 수도 있고 당황함을 드러내는 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향후 스탠스는 다소간 체면을 차려주는 모양새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에어포스원을 그 북한에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 참고로 북한은 싱가포르로 날아갈 비행기도 없어서 중국 거 타고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까지 가질 못해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 좀 그러면 뭐 판문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종전선언 예상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을 사실상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극대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미국도 만나고 북한도 만나고 양측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괜히 오해 살 것들 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해야 될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한편 중국의 역할도 뭐 계속 중요하죠. 중국도 물어볼 것이고 물어보러 갈 것이고 뭐 지금 뭐 김정은이 뭐 북경 안 들리고 뭐 그냥 갔대는데 지금 김정은이 거기를 들리기에는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전인대 회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끝났을 때 바로 뭐 누구 하나 보냈죠. 보내서 이제 가서 설명을 했겠죠. 중국한테는. 예, 그 설명한 거를 우리나라와도 곧 공유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해야만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북한 개방 시기는 다시 미정으로 회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옛날로 되돌아간 게 아니라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결혼식을 파토낸 게 아니라 결혼식 날짜를 연기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비교적 맞는 표현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결혼이 연기가 됐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이제 파토도 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로도요. 어차피 이제 양쪽의 카드가 사실 좀 이제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스톱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기를 정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정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를 원스톱으로 끝까지.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 딜은 이제 영변하면 뭐 주고 뭐 하면 뭐 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뭐 정황상 이제 그건 물 건너간 거죠. 트럼프가 그건 받지 않은 걸로 어쨌든 무슨 사정이 있던 간에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 이제 원스톱으로 1쪽부터 500쪽 끝에까지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짝지어서 뭐 제재 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개방 수혜주들 좀 살펴보시면 직접적 수혜주들이 또 그 중에도 있어요. 뭐 금강산, 철도, 건설, 개성공단, 비료 등의 업종 등은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적 수혜주는 좋은 진입 시기일 가능성을 업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제가 계속 주장하는 뭐 증권건설, 은행, 여행주 등의 북한 개방 수혜주 중에 좀 월화강세라든가 뭐 기타 등등 다 엮여있는 금리라든가 엮여있는 얘네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을 버리고 가격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시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 대통령 뭐 이런 거 기사 좀 한두 개 꼭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통령 NSC 주재, 북한의 특사 파견 검토, 주요국 대사 교체, 볼턴은 북한이 빅딜 수용을 안 한 것이다.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하면은 누가 수용을 합니까? 그죠? 어쨌든 미국의 회담문은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포스트 하노이 촉진자 역할 문 대통령, 북미 상황 판단에 주력하는 거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큰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보너스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이제 북한 개방이라는 이제 그 대형 뭐 부동산 개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얘네 두 개가 글로벌리하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그 지정학적인 문제와 정치적, 경제, 역사적으로 이제 여기가 엮여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에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빠진 것도 사실 결렬됐다라는 소식만 들리고 인터뷰도 아직 4시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당연히 조금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뭐 한 2.3% 정도 오르고 있고 종합주가 지수는 0.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외국인이 이제 그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 지금 뭘 사는지 놓고 보면 충격 이후에 산 게 이제 제약주,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주. 근데 하드웨어주는 기관들은 좀 팔려고 하네요. 대신에 이제 제약주는 기관들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약주가 또 한번 점프를 뛸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매수 우인데 지금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죠. 그리고 환율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갈게요. 중국 위안화 환율은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환율이 그 당시에 어땠느냐? 주가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환율이 그렇게 많이 뛴 편은 아닌 겁니다. 이게 0.49% 종가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정상화가 되는 월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출까 하다가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한번